1월 7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찬바람이 불며 제법 춥습니다. 원주 지방의 현재 기온이 영하 8도이고요. 다행히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추위가 한결 덜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때처럼 맑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3도에서 9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더 올라 추위 걱정은 없겠고요. 다만 주말 밤사이 중서부 곳곳에 눈이 조금 내리는 것이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택시 의무 휴업제를 둘러싸고 원주 택시업계 내에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개인 택시 조합 측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오늘은 법인 택시 조합 측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세계 아동 양육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영아기 집중 투자 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부터 아이를 낳으면 바우처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고요. 또 국립강원전문과학관 건립 사업이 3번의 도전 만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원주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통과 소식도 챙겨봅니다. 1월 7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시 인구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36만 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원주시 총 인구는 2021년 12월 말 기준 36만 1,065명을 기록하며 36만 명선에 돌파했고 내국인 35만 7,757명, 등록 외국인 3,308명입니다. 2007년 10월 도내 첫 인구 30만 명 시대를 연 원주시는 14년간 총 6만 1,000여 명이 늘어난 수치로 연평균 4,400여 명이 증가한 셈입니다. 횡성읍 시가지일대를 대상으로 주정자 단속을 사전에 통보하는 알림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횡성구는 최근 통합주차장 단속 사전 알림 앱 휘슬과 계약하고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휘슬 앱은 횡성지역 주정차 단속 구간 내 차량 소유주에게 단속 대상임을 사전에 알려주는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15개 자치단체에서 사용 중인 휘슬 앱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 무료 가입하면 됩니다. 영월군이 산솔면 녹전리 송현동 솔고기에 위치한 소나무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합니다. 최소 수령 360여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솔고개 소나무는 푸르름을 잃지 않고 고고한 기풍을 자랑하며 충주의 고장 영월의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상징해 1982년부터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해 이미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으며 주민 설명회를 거쳐 현재 소나무 주변 산필지 6,232제곱미터를 문화재 구역으로 편입하기 위한 3명의 땅 소유주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정부가 이 친환경 택시에 대해서 의무 휴업제를 해제한다고 하면서 이를 두고 택시업계 내에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택시 부재 문제에 대해서 원주시 개인 택시 지부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오늘은 전국택시 산업노동조합 원주시 지부 엄창훈 사무장 연결해서 법인 택시 측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택시 산업노동조합 원주시 지부 엄창훈 사무국장 나와 계시죠? 엄창훈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정부가 전기 택시와 수소 택시를 대상으로 택시 부재를 해제하기로 했는데 이 의무 휴업 해제를 두고 택시업계 내에서 갈등이 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개인 택시 지부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개인 택시하고 법인 택시 간의 이견이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네. 3부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택시 3부제를 둘러싼 갈등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택시 지부에서는 부재를 원하고 있고요. 사용자와 법인된 기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지부에서는 우리 법인들 노조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들 이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의견이 맞든 안 맞든 당사자가 먼저 대화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갈등 원인입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이제 친환경 택시에 대해서 택시 구입 비용을 이제 보조해 주면서 의무 휴업제를 좀 해제한다라는 방침인데 정부에서 이런 통보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 네.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이 개인 택시만 그럼 이 친환경 택시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습니까? 법인 택시는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법인을 받고 있습니다. 아, 법인도 받고 있는데 이 의무 휴업제 해제는 개인 택시에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의무 그 3부제는 네. 서울, 부산 전국적으로 개인 택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 안 하는 곳이 많고요. 그런데 택시는 리터당 197원 유가 보증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천연 수소차는 유가 보증이 없습니다. 그래 부재해도 해도 괜찮지만 가스차는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부재가 해제되면 개인 기사님들 매일 유명합니까? 여행 갈 때도 있고 개인 볼일 볼 때도 있고 다 유가 보증 혜택 봅니다.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아, 법인 택시도 이제 정부 유가 보조를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개인 택시도 그 의무 휴업제가 해제가 되고 법인 택시도 그럼 이번에 같이 의무 휴업제가 해제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 법인 택시는 아니고 개인 택시에 대해서만 이제 의무 휴업제가 해제된다. 지금 법인 쪽은 기사가 없어서 해제할 수 없고 네. 그리고 해제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안 됩니다. 지금 원주의 경우에는 운행 중인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가 어제 듣기로는 한 1,800여 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네. 택시 3부제는 어떻게 좀 운영이 되어 왔는지요? 2일 쉬고 하루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쉬고 하루 쉬었습니다. 아, 이틀 일하시고 하루 쉬는 하루, 3부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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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이제 법인 그런데- 택시, 개인 택시 다 같이 적용됐었죠? 이거 해제되면 네. 저때 차량 한 800대 늘어나면 교통 체증이 심해집니다. 지금도 출퇴근에 심한데 부지가 교통체증이 심해지고요. 또 일요일 날 눈 오는 비 오는 날 거리에 나가보시면 법인 택시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사고 날까봐 염화칼슘 등으로 차량이 부식될까봐 일 안 하시는 개인택시 기사분들 많습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추울 때, 눈 오고 비 올 때, 택시 필요할 때 정말 시민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매일 근무해 보십시오. 야간에 운전할 수 있습니까? 야간에 택시하기 더 힘들어집니다. 시민들 정말 불편합니다. 택시 늘어나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은 1,800여 대가 이제 3부제에 돌아가면서 한 1,200여 대만 운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의무 휴업제가 해제되면 1,800여 대가 다 운행되다 보면은 네. 문제점이라면 어떤 게 그럼 문제점일까요? 지금 법인 택시에서는 이 의무 휴업제 굉장히 좀 반대하시는 입장이신데요. 첫째, 부재제는 정부 총량제법 위반입니다. 정부에서는 택시 정책을 5년 단위로 용역을 주어서 택시 증차 감차를 결정합니다. 인구수에 맞게. 네. 현재 1,840대를 용역을 해서 2020년부터 2020년까지 언제 27대 증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해제하면 저체가 실정법 위반이 됩니다. 저체가 해제되면 차량이 그만큼 늘어나서 개인택시 증차를 어렵게 됩니다. 지금도 전기차 증가로 개인택시 증차가 어렵게 되는데 지금 23년, 20년 근무한 사람들이 부재 해제로 개인택시 받을 수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층 기사들 얼마나 절박합니까? 엄청난 분노가 폭발할 겁니다. 원주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저들 생존권 투쟁이 벌어집니다. 네. 어제 개인 택시 측에서는 전일 근무제가 되더라도 개인 택시
근로자께서 알아서 적당히 매일 근무하기는 힘든 부분이니까 좀 조절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입장이셨는데 법인 택시에서는 이해가 좀 달리 해석이 되고 있네요. 네. 그죠? 예. 사실은 이 의무 휴업제 해제가 1월부터 이제 시행되기로 했었는데 이 법인 택시 반대 측으로 인해서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조만간 또 간담회도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원주시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원주시 입장 좀 들어보셨습니까? 시장님께서 네. 3자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 어렵다 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3자 합의에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전기차가 원주시 한 150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150여 대가 이제 한 3,300만 원 정도의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운행하는 관계로 이 지원금을 받은 친환경 택시는 의무휴업제가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의무휴업제에 해당이 되는 상황인가요? 전일 근무제는 그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그 사람들이 2003년 네. 10월인가 4월까지 한시적입니다. 그때 가봐야 알고. 그리고 사실 개인택시 쪽에서 정말 요구할 것은 그 전기차를 같이 부재해야 된다고 해야 되죠. 그게 맞습니다. 전기차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똑같이 3부제를 적용받아야 된다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3부제로. 네. 지금 LPG 차량은 또 지원받지 않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 휴업제가 또 시행이 되고 말이죠. 지금 지원을 3부제 이점이요. 네. 2일 근무 하루 쉬기 때문에 쉬는 날 차량을 깨끗이 세차해서 정비합니다. 시민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쉬는 날 동료들과 산행도 하고 운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휴무제가 필요하다. 차량 점검도 해야 되고 또 그죠? 근로자들 이제 과로 방지 또 차량 정비와 탑승자 이제 안전을 위해서 전일 의무제는 시행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 이제 법인 택시 측의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하지만 개인 택시 지부는 올해부터 이제 전일 근무제를 강행하고 원주시를 상대로 택시 부재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에 또 나가기로 했거든요. 만일 원주시가 택시 부재를 해제할 경우에 법인 택시 측에서는 어떤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현행 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절박합니다. 23년, 25년 하고도 택시 못 받는 생각하면 그 고생 기사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분노가 폭발할 것이고 우리는 행정부 투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네, 택시 부재를 원주시가 해제할 경우에는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듯 강력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의 그 3부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택시가 좀 모자라는 상황인가요?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택시가 아무리 늘어나도 출퇴근 때는 부족합니다. 왜? 교통체증 때문에 워낙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낮 시간은 타기 다 빈 차가 다 놀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한시적으로 잠깐 부족할 뿐 낮에는 놀고 있는 택시가 많기 때문에 전일 근무제는 여러 가지 근무자, 회사 모두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이시죠. 네. 눈 오는 날 부족하고요. 네. 눈 오는 날 지금도 개인택시가 많이 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부식될까봐 또 사고 날까봐 많이 안 나오는데 근데 부재해줘 보시죠. 더 안 나오지. 정말 필요할 때 택시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모쪼록 양측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절충안이 좀 마련돼야 될 텐데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지 끝으로 당부 말씀이나 못한 말씀 마무리로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 5층에 좀 모르는 속담이 있습니다. 개인택 지부님, 기사님들 자기 이익만 생각합니다. 개인택시는 정부로서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지금 개인택 하시는 분들 옛날 9년, 10년, 올해 받아서 20년인지 전에 일찍 받았습니다.
지난 27 시청에서 간담회 하였는데 그때 대의원 되신 분이 한 분이 12년, 한 분이 14년 자기도 법무부에 있을 때 반대했다고 분명 말씀했습니다. 부재 해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전, 오래전부터 요구했던 것을 전기차가 부재 해제하니까 해제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개인들 기사님들은 소상법에 따라 정부에 100만 원 또 받았습니다. 몇 차례 받았습니다. 우리 법인들은 못 받았습니다.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물건을 파는 직업입니다. 그들 일요일, 원래 쉬는 날 정해놓고 있습니다. 걔네 기사만 자기 일하고 싶을 때 하고 여기서 놀고 참 편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롱 면허도 걔네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부적 걔네 값이 2억까지 올랐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에는 법인들 3년 근무해야 걔네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사라졌습니다. 법인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걔네 선배님들 제발 올챙이쳐 법인 기사 입장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의 바람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일 열심히 근무하고 일을 차는 깨끗이 하여 친절한 기사다운 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제 오늘 개인택시, 법인택시 입장을 좀 잘 들어봤습니다. 개인택시는 전일 근무제를 요구하고 있고 법인택시는 이를 반대하면서 의무 휴업제가 필요하다라는 양측 의견이었습니다. 모쪼록 양측에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절충안 나오길 기대해 보겠고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원주시 C지부의 엄창원 사무국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새해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영유아 집중 투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가 올해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크게 늘린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주시가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 수당을 신설했습니다. 또 아동 수당을 지원하는 연령을 확대하면서 영아기 양육 가구 집중 투자 사업을 시행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경력 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늘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0만 원권 구매권을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과 2돌 전까지 지원하는 영아수당, 또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김은혜 팀장 이야기입니다. 원주시에서는 2022년도 새해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아동수당 연령을 확대하는 등 영아기 집중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주시에서 출생 순위에 따라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출산 장려금 제도가 첫 만남 이용권으로 통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받게 되고요. 2021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는 기존 출산 장려금 제도로 지원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원주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아이 함께 키우는 원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통해서 육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육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들에게 200만 원권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카드 포인트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 행복 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카드에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 행복 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가 출생하고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지금 목적과 상관없는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포인트를 쓸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0세에서 23개월 아동이 월 30만 원 수당을 지원받는 건데요. 또 아동수당은 기존 만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수당인데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 만 8세 아동 가정에 월 1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 혜택 대상인 시민 부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근 물가도 많이 오른 상태고 아내가 육아휴직을 낸 상태에서 소득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분유값이나 기저귀값, 육아용품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방향으로 더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원주시가 제공하는 육아 지원 사업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원주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아이 함께 키우는 원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0년 6월부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난감 대여, 놀이 체험실 운영, 부모 상담 프로그램으로 육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금융과 연계해 신축한 원주 하나 어린이집을 비롯해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를 설치해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육 교직원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육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육아 지원 정책이 좀 확대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데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네요.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소식 강원도민일보 정치부의 박명원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박명원 기자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세 번의 도전 끝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이제 드디어 통과했는데 먼저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책사업임에도 행정안전부에 의해 2번이나 발목이 잡혔던 원주 국립전문과학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건립이 본격화됐습니다. 행안부는 수시 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원주 국립전문과학관을 조건부 승인했는데요. 전문과학관은 대전, 과천 등에서 운영 중인 대형 종합과학관과는 달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전문 분야에 대한 전시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형 규모의 과학관입니다. 과기부는 국비 245억 원 등 총 491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오는 2023년까지 과학관을 건립할 계획인데요. 원주시는 생명과 의료 전문과학관을 테마로 전문과학관 건립에 나설 계획이며 대한민국 최고의 생명, 건강, 의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 세 번의 도전 끝에 통과된 사업인데 원주시가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이어왔다죠? 네, 앞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원주 국립전문과학관 총사업비와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총사업비 규모가 구체적이지 않고 사업 중간에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요. 사업부지 소유권이 아직 원주시나 과기부가 아닌 국방부인 점을 들어 사업 시행 전 관련 절차를 완료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도와 원주시 과기부는 기존 연면적 7,800제곱미터의 과학관 규모를 7,000제곱미터로 축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연면적 축소에 따라 전시장 면적도 3,350제곱미터에서 2,850제곱미터로 줄어드는 등 향후 총사업비 증가 가능성을 낮췄는데요. 또 아직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 과학관 부지인 원주 옛 미군기지 캠프롱의 경우에는 도가 국방부로부터 사전 토지 사용 허가 증명서를 발급받기로 하는 등 소유권 이전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도 배제시켰습니다. 이처럼 과학관이 들어설 캠프롱 부지의 복잡한 소유 문제 등으로 지난해 6월과 10월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연이어 탈락해 사업이 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지역의 반발도 계속해서 일었었는데요.
지난해 정기투자심사는 모두 끝나 수시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관련된 안건이 최종 통과되면서 착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총 사업비가 491억 원으로 추진 중이었던 사업비가 이제 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공사 일정은 어떻게 좀 계획돼 있습니까? 네, 과학관의 총 사업비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91억 원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 타당성 조사를 새로 받고 실시 설계를 마친 후에 2단계 심사를 한다는 부대 조건이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 조건으로 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틀에서 문제는 없다는 것이 원주시와 정치권 등의 설명인데요. 그렇군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설명해 드리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대규모 신규 투자 사업의 지방비를 집행할 때 그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원주 국립과학관 사례처럼 지방비 투입을 못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데요. 원주 국립전문과학관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교생을 중심으로 의료생명 분야 특화 전문과학관으로 조성이 됩니다. 연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2024년 하반기 개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착공이죠. 올해 하반기 착공, 2024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데요. 사업 중간에 사업비 증가에 따른 추가적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계획 내 준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민일보 정치부의 박명원 기자였습니다. 1월 7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구성 문수연, 엔지니어 김한나, 제작 진행의 김혜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